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찍어놓은 것도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제 내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하니까 다들 반응들도 잘 해주고 해서 뭔가 좀 뿌듯했고 또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다음에 나중에 좀 일단 이 우리 11반이 진도가 한 차씩 정도 좀 빠르니까 다음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서로 또 좀 얘기 좀 하고 서로 MBTI 좀 물어보고 막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나 뭐 같아? 아이 같아? 맞아. 어, 이야. 그치, 이 아닐 것 같지? 이야, 이. 오케이. 지난 시간에 1페이지를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에 우리가 뭘 했는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석기시대, 구석기, 신석기 했었고요. 나아가서 청동기, 철기 하다가 오늘 뭐 한다고 했어? 맞아.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고조선을 좀 보고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는데 그 나라의 특성들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국시대까지 좀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러 나라의 성장을 어디다 적어놨었지? 이쪽에 적어놨고 여러 나라가 있었어.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럼 한 가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부터 좀 볼게. 자, 고조선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초기 철기 시대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청동기도 사용을 하면서 철기도 사용을 했다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고조선의 특징의 첫 번째는 청동기를 기반으로 일단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성장은 뭘로 한다? 철기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야. 철기를 통해서 발전이 된다라는 거. 요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우리가 흔히 고조선 하면 뭘 많이 기억하고 있어? 단군 알아? 단군? 막 어렸을 때부터 단군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단군. 그 단군 황검의 신화를 기반으로 이제 고조선이 마련이 되는데 이제 옛날에야 뭐 곰과 호랑이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단군 스토리 하면 누구랑 나와? 곰이랑 호랑이가 나오지. 예전에는 뭐 호랑이가 무슨 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뭐 며칠 못 버티다 나와가지고 결국 곰이 웅녀가 돼가지고 뭐 이런 스토리를 들었겠지만 결국 그런 스토리 자체가 당시에 있었던 그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상징성이었던 거지.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기반으로 하면 청동기가 성장하고 철기가 발전할수록 결국 부족 간의 다툼, 전쟁이 발생한다고 얘기했고 곰으로 대표되는 부족, 호랑이로 대표되는 부족이 붙어서 누가 이긴 거야? 곰 부족이 이겼다라는 걸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런 식의 단군왕검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책 보시면 단군왕검의 건국 이야기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을 했지만 발전해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철기 문화를 수용을 하면서 발전했다. 그 시점에 한반도 뭐 이제 넘어가서 중국에서도 여러 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여러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그 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고조선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중국에서 누가 넘어오냐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와요.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반도 부근으로 넘어와서 원래 이쪽에 있던 그러니까 이쪽에 단군 조선을 이끌고 있던 그 사람을 몰아내고 본인이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아래쪽 지방으로 쫓겨 내려와.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 위만이 이 한반도 전역을 차지하면서 뭘 세우냐면 위만 조선이라는 걸 세워요. 자, 그 이 위만 조선을 세우는데 이 위만 조선이 책 잠깐 볼래? 진한 교체기에 이주했다라고 돼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중국이 진나라가 있었고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한나라로 가는 그 시점이었거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겠어? 혼란스러웠겠지. 그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여러 사람들 모집해서 이 혼란을 피하고자 넘어온 거야. 넘어오면서 이 위만조선이 여기 있는 이쪽 지역을 이제 끌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위만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준왕이 여기 이제 한반도 아랫부근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위만조선이라는 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단군조선, 위만조선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근데 단군조선 하면 우리가 단군하면 고조선이 떠오르니까 이 시점인 걸 잘 아는데 위만조선 하면 이게 뭐지? 위만조선이 어느 시대지? 라고 헷갈릴 때가 있다고. 이제는 좀 깊이 들어가서 심화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위만조선이 나와도 어느 시점이다? 이 고조선 시점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위만조선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위만조선이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을 한 조선인데 그래서 굉장히 강력해. 그러니까 당시 철을 빨리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철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겠어? 빨리 무기도 만들고 주변 나라를 선점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위만조선이 그 혜택을 받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딱 차지하면서 얘네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위만조선이 봐봐. 여기 아까 쫓겨 내려간 요 왕이 있다 그랬지. 요 왕도 여기 밑에서 그냥 자기 나라 세워서 이제 그냥 소규모로 이제 살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국이잖아.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본도 있고. 이 위만조선이 이러한 나라들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철을 통한 교역을 실시하고 이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개무역이라고 해. 위만조선의 경제적 성장은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이건 꼭 별표를 쳐놔. 거기 보시면 중개무역 뭐 이 개든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야.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합니다. 거기 꼭 별표를 쳐주세요. 왜냐면 이 위만조선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이 중개무역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중개무역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이 쭉쭉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일단 위만조선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는지 이 포인트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 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11반도 이제 학급이 형성됐으면 담임쌤이 뭘 하셔? 학급 규칙을 얘기하시지. 몇 시까지 와라. 자리 여기 앉아라. 아침에 자가진단 해라. 이런 것들의 규칙을 얘기하시지.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운영하고 통솔하려면 이 고조선 자체도 뭐가 만들어지냐면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게 8조법이라는 법이야. 자, 8조법 몇 개의 법일까? 8개의 법인 거야. 기본적인 법인 거야.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고 남의 걸 뺏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우리 삶에 딱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8조법이라고. 그런데 거기 잠깐 봐봐. 책 보면 사회 부분에 8조법이라고 되어 있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중학교식 공부, 초등학교식 공부는 고조선의 8조법을 주어지고 당시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굉장히 중학교틱한 문제야. 왜 이게 중학교틱한 문제냐면 이제 이걸 봐야 돼. 거기 옆에 화살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8조법이 몇 개로 늘어난대? 60개로 늘어난대.
고1, 고2, 고3 수능식 문제를 내볼게. 이것의 의미가 뭘까? 왜 8개에서 6개로, 60개로 늘어난 거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 왜 이렇게 법이 확 늘어났을까? 응? 왕권 강화?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 자, 내가 이게 잘 모르겠으면 생각을 해보자. 나였으면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자라는 거야. 들어왔어. 우리가 여기가 고조선이라고 생각해봐. 들어와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잖아. 지각하지 맙시다. 8시 30분까지 옵시다. 아침에 자가진다고 합시다. 자기 번호에 맞게 자리에 앉읍시다라고 학기 초에 만들어놨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됐으면 규칙이 어떻게 돼? 늘어나잖아. 왜 그러냐고. 어? 초반에는 이렇게 만들어놔도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산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다양해져? 안 지키는 사람도 많아지고, 뭐 불편한 게 있어 개정도 할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야. 인원도 늘어나겠지. 물론 우리 교실은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인원도 늘어나겠지. 사회적으로 계속 뭐가 생겨? 예외도 생기고 변수도 생기고 사회적 환경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즉 8개에서 60개로 늘어났다는 건 점점 사회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복잡해진다라는 거야. 이해해? 이해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8개에서 60개로 늘어난 것에 대한 의미는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사람들도 굉장히 관계가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의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된 부분인 거야. 이런 것들의 의미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주관식으로 묻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주관식 우리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봤어. 고조선의 세 번째 마지막은 멸망을 좀 볼게. 어떻게 망하는지. 진한 교체기였지. 자, 중국에 대한 나라를 잘 몰라도 돼. 진과 한이 교체하는 시기야. 그러면 결국 뭐로 교체됐다는 소리야? 한으로 교체됐다. 그러면 여기도 지들끼리 집안 싸움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잘 안 보일 텐데 한으로 교체가 딱 됐으면 이제 딱 정착이 됐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나라가 초기잖아. 한 나라 초기일 거 아니야. 초기에 왕권을 세게 하려면 내부적으로 결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적을 어디다 만들면 돼? 밖에다 적을 만들면 돼. 그게 역사적으로 항상 이건 반복이야. 그래서 초기에 우리끼리 결속을 시키려면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외부랑 싸우면 내부가 결속한다고. 똑같아. 한 나라가 초기에 결속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공격해? 그치, 위만 조선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공격으로 결국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은 누구에 의해서? 한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멸망시켰으니까 뭘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관리하라고. 그 관리하라고 세워놓은 게 한사군이라고 해서 이거 이름 어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무슨 군 이런 거 있지. 면, 리, 군 이런 거 있잖아. 그 군이야 군. 군을 세워놓는 거야. 4개의. 한 나라가 세운 4개의 군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다가 세워놔서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이쪽에다 세워놔서 이쪽 지역을 너네들이 관할해라 라고 하고 빠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건 계속 연결해 생각해야 돼. 이거를 연결해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외우게 되니까 나중에 우리 여기에 여러 나라의 성장되지. 그리고 삼국시대가 등장하지. 걔네들의 목표는 뭘까?
여기 있던 한 사군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내쫓아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국시대를 공부할 때 도대체 이 한 사군을 내쫓는 왕은 누구지? 추측이 가능해. 지금 얘기할 수 있어.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지? 여기 무슨 나라야? 고구려가 세워지잖아. 그리고 대충 지도 보면 이렇게 되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 그럼 대충 우리가 느낌상 한 사군은 어느 나라가 내쫓았을 것 같아? 고구려가 내쫓아.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때 이건 베이스로 깔고 어느 왕이 내쫓았지만 공부하면 돼.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철기로 넘어갔어. 철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다고 했던 게 제목이 뭐였어? 여러 나라의 성장이었죠. 자, 여러 나라의 성장. 이제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반도 같아? 미안, 잘 못 그려. 볼게. 자, 위에는 어디였지? 부여. 부여였어. 부여. 자, 하나씩 내용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부여. 자, 부여는 우리가 이거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 자, 여러 나라의 성장이니까 기본적으로 도구는 뭘 써? 철 써, 철. 그리고 나라니까 뭐가 있겠어? 왕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지. 왜냐? 아직 왕이 뭔가를 휘어잡을 수 있을 만한 카리스마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일단 여러 부족을 막 종합을 해가지고 각 부족끼리 그냥 억지로 결합만 시켜놓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 그러니까 왕이 존재는 하지만 이 왕 주변에 왕에 견제한 여러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부여는 뭐가 있었냐면 사출도라는 게 있었어. 자, 어려워할 필요 없어. 한자여도 이 중에 그래도 추측해보자. 사가 뭘까? 4개야, 4개. 왕 주변에 4개의 왕을 견제하는 부족이 있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왕 주변에 이렇게 4개의 부족이 있었대. 그래서 왕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4개의 부족이 잠깐 스톱.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견제를 했다고. 왕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4개의 부족이 잠깐 우리 4개의 부족이 다 동의를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태클을 걸었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사출도가 나오면 어느 나라? 부여다라는 걸 1차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철기도 있고 날씨도 괜찮고 이러면 당연히 생산물이 높아질 거 많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우리 신석기 때도 봤지만 막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적인 활동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얘네들이 제천 행사라는 걸 해. 우리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농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천 행사를 한다고. 부여의 제천 행사 이름은 영고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좀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다 외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면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복습시켜 주겠습니다. 영고. 제천 행사예요. 그 다음에 잘 봐. 왕이 통치를 하다가 죽었어. 통치를 하다 죽었다고. 그러면 왕이 죽었으니까 다음 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주변 요 사출도라고는 얘네들이 다음 왕좌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그러면 이 어떤 법을 만드냐면 이 왕 주변에 왕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욕심을 부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왕이 죽었으니까 니들도 따라 죽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 권력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왕이 죽었으니까 이 왕 주변에 있던 왕을 따르는 사람 너희들도 같이 죽어. 이래야 권력이 하나 없어지겠지.
그래서 왕을 따라서 죽는다. 왕이 죽으면 산 사람도 묻어버리는 뭐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어. 좀 약간 야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이런 권력 구도에 따라서 이런 풍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여의 특징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출도, 영고, 순장. 요거 일단 1차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고구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간단한 게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고구려의 어떤 왕과 신하의 모습, 고구려의 제천 행사, 고구려의 특징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이 틀이 비슷하게 유지될 거야. 자, 고구려도 마찬가지야. 왕이 세긴 세겠지만 아직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있을 거라고. 고구려는 4개가 아니라 5개의 부족이 있었대. 5부족의 형태였대. 5개의 부족이었대. 5부족 형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무슨 제천 행사가 있었냐면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대요. 그도 그럴 것이 느낌이 어때? 동맹 언제 맺어? 싸울 때 맺지. 그런 느낌인 거야. 고구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쟁으로 약탈로 인해서 경제 생활을 더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제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동맹이란 제천 행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하냐면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 풍습이. 이건 뭐냐면 대릴사위제 같은 느낌인데 뭔지 모르면 이제 대릴사위라는 게 이제 사위를 데리고 온단 말이야. 내 집에다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사위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지. 그러니까 남자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뭘로 쓰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노동력으로 쓰겠다는 뜻이야. 지금 이런 풍습들은 노동력 이런 것들 관련된 풍습들이 있는 거지. 왜? 전쟁이라든지 농사라든지 다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야? 사람, 노동력이 필요한 거잖아.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뭐 신체적인 구조든 뭐든 일단은 전쟁에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남성의 비율이 많았겠지. 거의 대부분이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성의 노동력을 중요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위들을 데리고 와서 노동력으로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딸과 결혼시켜서 내보내는 거야. 왜? 내 딸이 내 집에서 나가면 난 뭐가 손실되는 거야? 노동력이 손실되는 거니까 일단 사위를 데리고 와서 그 노동력 손실을 보상을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라고. 이거를 조금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무슨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풍습이 만들어진 거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고구려에서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얘네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이미 제가회의라는 회의예요. 이 5부족 애들이 회의에 참여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대. 이런 거는 이제 고구려의 특징이다라는 걸 좀 물론 좀 그냥 암기성이지만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피곤하지? 피곤해? 난 안 피곤한데. 내가 피곤해야 쉬거든. 미안해. 약간 째려보지 마. 너희들이 마스크를 써서 눈만 보이거든. 그래서 째려보면 다 느껴져. 그래서 째려보지 마. 자, 다음은 옥저. 그 다음에 뭐? 동해 이렇게 있어. 빨리 하고 시작. 자, 옥저 동해. 일단 옥저 동해 하면 이미지로 받아들여. 셀 것 같아, 약할 것 같아? 약할 거라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고구려한테 약탈을 많이 당하는 애들이야. 자, 옥저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족적인 특징 말고 풍습부터 먼저 적어볼게.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어.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뭐의 노동력? 여성의 노동력을 갖고 오는 거야. 이걸 내가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목적 같은 경우는 생산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는 남성보다는 뭐의 노동력이 좀 더 필요하겠어?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할 수 있어. 물론 지금처럼 뭐 역할이 뭐 남녀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본능적으로 싸우거나 전쟁하거나 사냥하는 거는 대부분 뭐가 담당해? 남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생활하거나 농사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 생활 환경에 따라서 풍습이 결정이 되니까 여기는 남성의 노동력을 갖고 오는, 여긴 여성의 노동력을 갖고 오는 형태의 풍습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시험 문제도 서옥제랑 민며느리제를 좀 잘 섞어가지고 그럴싸하게 섞어서 노동력을 갖고 오는 것 같은데 라고만 생각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이미지 또 그 나라의 환경을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며느리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 나와 있겠지만 뭐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하다는데 그거는 안 외워도 알겠지. 어디 부근이야? 바다 부근이니까 당연히 해산물이 많을 거고 소금이 많을 거야. 그에 반면에 고구려는 해산물이 없겠지. 그러니까 해산물 다 여기 뜯어간다고 목조한테. 자, 그 옆에 동해 잠깐 볼게. 그 아랫부분에 동해도 거기 경제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단궁이라고 돼 있고 과하마 이런 거 돼 있고 이거 안 외워도 돼 얘들아. 반어피 이런 거 돼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누가 가져가? 고구려가 가져가. 단궁은 궁이야. 짧은 궁이고 과하마는 마니까 뭐겠어? 말이야 말. 과는 과일나무 과일 할 때 과자거든. 하는 아래 한자야. 그러니까 이거 한자라면 좀 편한데 과일나무 아래에 있는 말. 그러니까 말의 크기가 어떨 것 같아? 작은 말을 뜻하는 거야. 그다음에 반어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다 표범의 가죽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게 많은 이유는 생산물들이 많지. 굉장히 생산물이 특징인 경우가 많잖아. 이게 다 어디로 갈까? 고구려한테 뜯겨요.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동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 부분은 좀 기억해 주자. 이건 좀 중요한데 책화라는 게 있어. 책화. 이거는 야, 그런 경우 생각 안 해봤어? 편하게 들어봐. 야, 맨날 삥 뜯어. 맨날 뜯겨. 고구려한테 맨날 시달려. 그러니까 누가 침입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야 적어도 우리끼리는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만약에 누군가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가지고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다 배상하고 보상하고 해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체카라는 건 서로 부족 간에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침입하지 말자라는 얘네들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동의인 거야. 왜? 고구려한테 뜯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돼지겠는데 우리끼리 싸우냐 이런 거라고. 알았어? 그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얘네들도 무천이라고 하는 그냥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천 행사. 이것도 제천 행사야. 옥조의 제천 행사는 전해지지가 않아서 지금은 있긴 있었을 거야. 자, 다 왔어. 자, 그 다음 뭐 남았어? 사만. 자, 사만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데요. 일단은 이 지역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때? 생산물이 많이 나. 오케이? 지금으로 따지면 전라도나 이런 경상도 지역이잖아. 거기가 곡창지대라고.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전라도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야. 쌀도 많이 나고 생산물이 많이 나.
그래서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걔네들이 쌀 생산하기 위해서 어디를 점령하냐면 전라도 지역을 점령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쪽만은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 방어선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도 전라도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고. 사만 이쪽 지역은 일단 우리가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굉장히 생산물이 많이 난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 이거 1차적으로 기억해야 돼.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 벼농사가 발달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벼농사도 발달되고 철도 생산이 많이 돼. 철 생산도 많이 돼. 근데 이 철 생산은 이 사만 중에 변한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되는데 뭐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모르더라도 벼농사가 잘 되고 철도 생산이 많이 된다. 그러면 심적으로 어떨 것 같아? 풍족하지. 여러분들 용돈 받는 그날은 풍족하잖아. 마음이 든든하잖아. 안 그래? 지나가다 편의점 가면 먹어 말어 사 말어 막 이런 느낌이고. 근데 어때? 용돈 받기 전전날쯤에 어때? 거의 궁핍하잖아. 그래서 주머니에 뭐 500원 없나 더 뒤져보고. 안 그래? 막 그러다가 어디 책 사이에 꽂아놓은 돈 발견하면 완전 미쳐버리고 이러잖아. 얘네들은 풍족하다고. 돈이 많아서 풍족하다고. 그러니까 풍족하니까 행사를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많이 해. 그래서 얘는 행사가 1년에 2번이나 있어. 그래서 5월에 한 번 있고 10월에 한 번 해. 여유가 있으니까. 행사를 2번 한다고. 행사 이름은 딱히 없지만 그냥 계절에 맞춰서 한다. 그래서 그냥 계절제라는 이름을 넣어요. 그래서 5월제, 10월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봐봐. 얘네들은 풍족하고 전쟁도 많이 없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메인 행사일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을 막 신한테 바라면서. 그래서 이런 신한테 뭘 바라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자가 있을 거고 정치를 담당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자, 이런 데는 전쟁도 많이 나고 하니까 결정이 어때야 돼? 빨라야 되지. 그러니까 역할을 많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 결정하고 왕이 뭔가를 다 하고 왕이 신의 계시도 받고 그냥 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풍족하고 여유로우니까 왕과 제사를 지내는 정치, 제사와 정치가 어떻게 돼 있어? 분리돼 있어. 자, 사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재정이 분리가 돼 있다. 자, 다 왔어. 좀만 집중해봐. 재정이 분리가 돼 있다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사를 지내는 데가 사람이 따로 있고 정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제사에 집중하겠지. 제사가 중요하고 집중할 거 아니야. 이 사만 중에 소도라는 곳이 있어. 소도. 이거 설명해 줄게. 제사를 지내고 신성지 여기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야. 거기에는 누군가가 들어가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이런 뜻이야. 이러면 딱 와닿을 거야. 내가 죄를 저질러서 소도로 도망갔어. 왕이 날 잡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왕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다고. 우리나라도 그런 공간이 현대에도 있었어. 어디였을까? 우리나라도 현대까지만 해도 맞아. 절. 조계사 같은 절. 또 명동성당 들어봤어? 옛날 80년대에는 죄 지은 그 범죄자들이 도망가려면 어디로 도망가? 명동성당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경찰 거기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길 못 들어간다는 게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인 거야. 신성시 여기고 하느님이나 뭐 이런 또는 뭐 부처님 이런 있는 그런 관할 공간에 총을 차고 뭐 무기를 들고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보통 죄 짓는 사람들이 거기 막 도망을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누가 끄집어낼까?
그 거기는 신부님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화랑 설득을 해서 집어넣는 그런 구조였다고. 그런 비슷한 공간이라고. 이겨. 소도. 그러니까 신성시 여기는 공간이 하나가 있었다고. 이해했어? 그럼 봐봐. 왕권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정치를 하는 왕이 따로 있으니까 왕권이 이 나라들보다는 어떨 것 같아? 강해? 약해 강해? 약하지. 왜? 왕권이 분리가 돼 있잖아. 여기는 왕도 이런 신성시 여기 있는 역할을 같이 갖고 있다고. 예를 들면 고구려에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왕이 생각을 하는 거야. 왕이 점을 치는 거야. 야, 우리 이번에 질까 이길까를 점을 치는 거라고. 왕이 그것도 역할을 같이 한다고. 근데 어때 여기는? 분리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조금 축소돼 있겠지. 그럼 이 지역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가잖아. 이 지역에서 백제신라가 나오잖아. 그러면 왕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삼국시대 넘어가면 권한이 어떨 것 같아? 약하기 시작을 한다고. 이해했어? 약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따로 있었잖아. 그러니까 종교가 새롭게 들어오면 잘 정착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 불교에 대한 저항이 어떨까? 세지. 요거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따라왔으니까. 얘들아, 10분 남았는데. 자, 잠깐만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졸면 안 돼. 자, 여기까지 일단 각 나라. 좀 복잡하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좀 보면 되고, 여기 시험 문제의 포인트만 얘기해 줄게. 시험 문제 포인트, 이거는 그냥 나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다는 스타일이거든. 이런 나라 주고 이런 설명 주고 나라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많아. 제일 많고, 아니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 보기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던 이게 여기 있는 설명이 일로 들어가서 나라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거나, 나라에 대한 특징을 주고 이 내용을 묻거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걸 나오면 요건지, 요게 나오면 요건지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외우기 힘들잖아. 그래서 보통 초반에 어떻게 외우냐면 부여의 특징 이걸 다 외우지 않아. 암기도 방법이 있어. 이걸 보고 뭘 찾아? 부여를 찾는 암기가 좀 더 빨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 야, 부여의 특징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 주면 부여를 찾는 게 좀 더 암기가 빠르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부여하면 요거 외워지긴 해. 나중에 시험 때 되면. 그래서 공부할 때는 특징을 먼저 보고 그게 어느 나라인지 찾는 것부터 연습하세요. 아시겠어요? 나라 보면서 특징 외우려고 하면 암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 민면을 이제 무슨 나라야? 그래, 그런 식으로. 사출도 하면 부여. 자, 그러면 우리는 나라를 부고, 옥동, 사만 몇 개만 외우면 돼? 5개 외우면 되지만 특징을 외우려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나라부터 외우는 연습을 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 진짜. 원래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이 다음 어떻게 가냐면, 내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센 나라 밑으로 다 어떻게 된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때는 우리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만 보고 끝낼게, 오늘. 여러분 페이지 2페이지 가봐. 다음 시간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특징을 볼 건데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자, 초기에는 쌤이 초기 이런 말 나오면 뭐라 그랬어? 이전의 성격들과 겹쳐진다라고 얘기했지. 기억나? 그러니까 이전의 성격들은 왕권이 어땠어? 약했다고. 그러니까 삼국시대 초기는 왕권이 어때? 약할 수밖에 없어. 초기에는 왕권이 약화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왕권이 약하다는 소리는 왕 주변에 있는 이런 사출도 같은 애들의 권한이 크다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부족의 연맹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왕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들이 연맹의 형태로 있고 왕은 허수아비로 있는 거야.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왕권이 강화됐다는 소리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뭘까? 왕 아래 부족들이 다 들어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림이 바뀌는 거라고. 알았어? 자, 요게 초기에서 이제 중앙 집권으로 갔을 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보자. 약화된 왕권이 강화되는 걸로 넘어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자, 내가 여기 왕이야. 이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뭐가 필요해? 규율이 필요해. 규칙이 필요해. 법칙이 필요하다고.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령이라 그래. 법률 들어봤어? 법률? 법령 들어봤어? 명령? 법률로 명령하는 거야. 오케이? 율령이 필요하다고. 법이야, 법. 율령을 다른 말로 그냥 법이라고. 그 다음에 내가 곧 왕이니까 내 말 다 들어 라고 하는 정신적 사상적 기반이 필요해. 오케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고 너희들 내 말만 들으면 편하게 살 수 있라고 하는 신앙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그 신앙적 기반이 뭐야? 불교야. 불교라고. 그 다음 자, 왕이 여기 있지? 왕이 여기 있고 이제 왕 밑으로 왕으로 다 편입된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한테 내 말 들으라고 하려면 역할을 줘야 될 거 아니야. 1인 1 역할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관등이라고 얘기해. 관료의 등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야 1등 관료 네가 2, 3등 관료 관리해. 야 4등 관료 네가 5, 6등 관료 관리해. 이렇게 등급을 나눠주면 난 좀 어떨 것 같아? 편하겠지. 그럼 난 누구만 관리하면 돼? 1등하고 관리하는 애들만 관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왕 밑으로 귀속되는 게 관등이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운 중앙집권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특징에 요로 한 나라들, 한 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왕의 타이틀은 뭘 마련한 왕이다?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다. 이렇게 배울 거야. 고구려의 중앙집권 기틀을 마련한 왕, 백제의 중앙집권 기틀을 마련한 왕, 오케이? 신라의 중앙집권 기틀을 마련한 왕. 그러면 시험에서 고구려의 중앙집권 기틀, 백제의 중앙집권 기틀, 나라 상관없이 중앙집권 기틀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뭐가 다 들어가야 돼? 율령, 불교, 관등제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기틀이 마련됐으면 그 다음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성장하겠지.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래? 그러면 가장 먼저 중앙집권 기틀을 마련하면 빨리 뭐가 오겠다? 전성기가 오겠다. 이해했어? 자, 그렇게까지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기틀 마련 전성기까지 볼 거야. 이해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조금 오버됐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